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챕터 2 들어가네요. 단어의 첫인상. 설명, 그 인트로덕션 보면 많은 단어들이 인상을 갖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예. 좋아라 하면 어느 쪽으로 접근하는 인상은 어떤 스펠링으로 표현이 되냐면 좋아라 하면서 어느 쪽으로 접근하는 인상은 AD 혹은 이제 APP, ACC 이렇게 자음 두 개 나오는 거. 찡그리며 멀어지거나 또 아래로 풀썩 주저하는 인상은 D. 우르르 모이면 con. 여기저기 흩어지면 dis. 또 단호한 의지로 박차고 나가는 인상 X. 듬직하게 안으로 들어가서 좀 힘이 들어도 일을 열심히 하겠다. 이런 이 단호한 의지는 또 in. 앞으로 펄쩍 힘차게 튀어나오면 pro. 뒤로 빠져서 잠잠히 있거나 쉬거나 re. 등 단어의 앞에 자리한 이런 인상 표현 글자들, 즉 접도의 뜻을 알면 단어 숨은 그림 찾기에 빠른 진전이 이루어집니다. 많이도 말고 딱 8개만 잘 알아보고 해보니 좋구나 싶으면 다음 20개도 공부를 하는 거죠. 이 장을 다 공부하고 나면 낯선 단어를 만나더라도 첫인상을 알아채고 반갑게 악수를 청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목표적 결과로 드러내야 될 것이고, 자, 옆에 설명 이제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AD가 들어가면 이제 C, F, G, K, L, P, Q, C 이런 S 이런 스펠링으로 동화돼요. 자음이 A 다음에 자음 2번 나오면은 그게 다 AD인 줄 알아보자는 거고, 그 다음에 D는 from이기도 하고 this이기도 하다, down이기도 하다라는 얘기. con은 together와 with, this는 apart를 의미하고, con이 들어가면 훈훈하고 정겨운 느낌을 대체로 표현하지만 때로는 다툴 수가 있고, 그렇죠? 갈등이나 뭐 이런 것도 함께 있으면서 하는 거니까. 그다음 this는 이미 이루어진 일을 반대로 돌리는 거, 해산시키는 것, 부정과 해산. 그래서 보통 이제 해라는 나눌 해자로 해석되는 말들은 거의 뭐 해당이라든지 해결이라든지 이런 말도 this로 시작하는 용해라든지 그런 말이 되겠다. 그리고 x는 밖으로, out of나 away from. 그다음 e는 부정과 안쪽 공간을 의미하는데 x가 가장 단호하게 맺고 끊는 성격을 보여준다. 굉장히 단호한 접두어다. 그리고 in에 대해서 이제 딱 2줄만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쓰고 싶었는데 못 쓴 말이 있는데, x에 대해서도 이게 밖으로 오지만 위로도 x로 얘기해요. 위로 나가는 것도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신난다 이럴 때도 x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e는 뭐뭐 위에라는 전치사 on 있잖아요. on 대신에 in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에 부과한다는 대표적인 동사 이제 impose를 보게 될 건데, in이 on 대신에 쓸 경우가 있고, 의미상 in으로 시작하더라도 의미상 on을 의미하면 뒤에 전치사는 또 따라서 on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in이 on을 의미한다. 그것도 되게 좀 좋은 정보인데 못 써서 아쉽네요. 그다음에 프로라는 말은 이제 적극성과 풍부한, 프로로 들어가는, 앞으로 그러니까 많아진다는, 풍부하다는 말들 상당히 프로로 많이 시작하고, 그러니까 리는 이제 적극적이지 않고 뒤로 빠져 쉬거나 아니면 감소 줄어드는 것, 이런, 아니면 다시라는 말에 대해서 보복이나 보답이나 이런 말에 쓰게 되겠죠. 그 외에도 유용한 접두어를 10개씩 묶어가지고 2번 볼 건데, 유닛 5에서 볼 것은 로마어에서 기원한 것, 그러니까 라틴어에서 기원한 것들이고, 그래서 단어를 보면 좀 길이가 길죠. 그리고 단어가 좀 어렵고, 이제 AB는 우리가 이미 안 해요. AB의 뜻이 away라는 거 이미 알고, 그다음에 AN이 뭔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중요한 단어를 보겠어요. 토요일날 그 지방직 시험에 이 단어 어나니머리가 답으로 나왔습니다. 어나니머스 형용사형으로 되어 있는. 그 다음에 유닛 6에 있는 A, B 하는 이런 접두어들은 이제 독어에서 기원한 좀 쉬운 말들도 접두 각각이 무슨 뜻인지를 보겠고요. 예, 다들 뭐 공부하고 나면 좋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발음은요, adequate 이러고, 영어에서 그 Q라는 스펠링은 100% U랑 다닙니다. Q 다음에는 100% U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QI, 발음이 Q가 아니라요, QI 이렇게 Q하고 W로 같이 발음을 하게 되죠. QI라고. 그래서 adequate, 자, 소리 adequate, QI라고 읽어야지. adequate 이러면 그런 말로 안 들려. adequate이라고 읽어야지. 자, 그러면 adequate이라는 말에는 그 같다라는 스펠링
equi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ad가 덧붙여줬다는 말인다. 그쪽으로 더해줬어. 같은 데다가 더해줬으니까 충분하다는 말이 되고, 충분히 뭐 제일 쉬운 건 enough지만, 자, 동의어 소리 내면 sufficient이라는, 이제 우리가 보면 딱 알아야 될 말이 있고, enough도 그렇듯이, 충분하다 그러면 뭐 하기에 충분한지 써줘야 돼요. 야, 그 사람은 충분히 어떻다. 그러면 뭐 하기에 충분하다는 거냐. 그리고 뭐 하기에 해당하는 말이 투부정사겠죠. 그래서 뒤에 투부정사 꼭 따라다녀야겠고, 그 다음에 적절하다는 다른 말 acceptable 받아들여진다도 되겠죠. 자, 그럼 너무너무 많이 쓰는 좋은 단어다. 불충분하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inadequate. 그냥 반대말 만드니까 흩는다는 의미가 있어야 디스 쓰는 거고요. 그 말을 그냥 반대일 뿐이다. 이럴 때는 in 써요. 흩어낼 때 디스 쓰는 거고. 그리고 명사형도 그냥 팍 나와야 돼. adequacy. 자, 소리가 adequacy, inadequacy, adequacy 이런 말을 그냥 툭툭 너무 많이 써서. 자, 예문. 읽으면 His salary is only adequate to pay the rent. 자, 그러니까 딱 이거 adequate to 이렇게 되는 거. salary가 렌트 내고 나면 딱 그것만 되니까 생활비 어떻게 해요? 자, 그다음 he 소리 내면 he will have to take another part-time job to pay for his other living expenses. 아, 생활 경비를 영어로 뭐라 하는구나. living expenses. 아, 이거 가산명사네요. expenses. 그러니까 뭐 식료품비라든지 난방비라든지 뭐 무슨 뭐 통신비 뭐 이런 거 각각을 따져가지고 expenses라고 가산 이렇게 해두고 발음을 여러분. 자, 소리가 living expenses. living expenses. living expenses. 이게 진짜 이게 그러니까 이제 expense를 놓고 밑에다 가산이다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living expenses를 외워버리는 거예요. living expenses, living expenses. 그래서 평소에 단어들 expenses라고 말해봤어. 그런 거는 expenses일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낫지. expense는 가산. 이렇게 외워두면 expense는 무슨 산? 이렇게 되잖아요. 나중에 무슨 산이랬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냥 living expenses를 기억을 해두는 거지. 그쵸? 예, 이런 것들을 living expenses라고 하잖아요. 바로 툭 가서 그 통으로 공부를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읽으시면 In this world economic crisis, many of us will have to make sacrifices in order to make ends meet. 자, make ends meet. 이것도 중요한 표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디엄 문제 내고 그러죠. 뜻은 수지를 맞추다. 자, 여기서 ins의 s가 있는 이유는 수입의 끝, 지출의 끝이 서로 만난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지 않도록 하는 거. 아, sacrifices 이렇게도 쓰는구나. make 자 소리 내볼까요? make sacrifices in order to do something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각종의 것들을 희생해야 되죠. 모두 줄여 이러니까 구체적인 희생들을 얘기하는군요. 자, 내려와서 단어 친구의 이제 충분히 넓다의 ample이라고 하는 형용사는 꼭 알아야겠다. ample. 자, 여러분이 수업에 오실 때마다 마이크가 있고 그 다음에 기계 amp가 있다. 자, 이 말이 풍부한이라는 형용사 ample에서 동사를 만들면 amplify. 자, 스펠링 어떻게 되겠어요? amplify. A-M-P-L-I-F-Y. I-F-Y. 그 amplify가 증폭시키다 라는 말이어서 그걸 줄여서 amp라 하는 거고 그 형용사 이건데 예문도 좋아요. 자, 가시면 Their new house had ample room for their 5 children. 아우, 애들이 많네요. 자, 그러면 room 밑줄 긋고 가산이구나, 불가산이구나. 불가산. 지금 이제 방이라는 말이 아니라 공간이라는 말이다. 불가산인지 어떻게 하냐면 ample 앞에 한정사가 없고 room 다음에도 s가 없다. 이렇다는 거는 방이라는 얘기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적절한이란 말이 이제 뭐 여러분 reasonable 이건 알아야 됩니다. 예, reasonable이 합리적인 거는 합리적이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이유가 있어야죠. 예, 그게 reasonable 하다는 거고. 그다음 moderate 이거 꼭 알아야 되는 거죠. 자, MOD 동그라미의 뜻이 fit 딱 이렇게 적당하게 맞다. 그래서 이거 moderate 하다 적절하다 이런 말. 아, 좀 좋은 말. 굉장히 영어 좋아하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nothing to write home about은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아주 뭐 별나지 않다는 겁니다. Nothing to write home about. 해서 집에 편지를 쓰려면 뭐 대단해야지 편지를 쓰잖아요. 그냥 그렇다 그냥 acceptable 하고 그냥 그렇다. 좋다는 얘기 아니고요. 자, 예문 읽어볼게요. 소리는 Most big cities in China look the same and are nothing to write home about. 그래서 집에 저 편지 쓸 만한 뭐 그런 특별한 것은 없는 예, 이런 말로 한번 시험에 나왔던 표현이 확인 다시 해주시고 단어 친척 보겠습니다. 이제 equi가 들어가면 항상 같다는 거잖아요. 예,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말이 여기 있나? 등가의 것. 없네. 여러분 머릿속에 있죠? 등가의 것. equivalent.
적어주시고. 제일 중요한 말 equivalent. 그 다음은 형용사 두 개가 있는데요. accurable하고 equable하고 두 개가 있어요. 자, 여러분도 발음해 보시고. accurable, equable. accurable, equable은 IT밖에 차이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게 비슷할 때는 공통 분모 빼고 차이점만 표시를 해서 IT가 들어갔구나. 그래서 accurable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발음을 연습하고. 그 다음에 두 개를 같이 외우려고 그러면 힘들고요. 둘 중에 더 중요한 것부터 외우시고 그거랑 쟤는 다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둘 다 이제 같다란 말에서 왔지만 공정하다란 말과 평정하다는 말 중에서 영어에서 확 좋아하는 개념이 있어요. 공정한. 예. 이제 공정한이라는 말은 굉장히 좋아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 이것부터 공부하는 겁니다. 발음이 accurable. 자, 공정한의 대표 누구죠? F로 시작하는 말. fair. 또 편파적이지 않다라는 말. 부분적이지 않다는 말, impartial. 그래서 fair, impartial, accurable 이 세 개를 이렇게 뚝 묶어가지고 공부를 해두고 자, 그럼 예문 할게요. 읽으시면 he was promised on 자, 같이 읽어보죠. 저희는 he was promised an accurable hearing by the judge.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이 문장을 보고 일단 hearing이 무슨 뜻인지 아는 것과 그 다음에 promise라는 동사가 이게 도대체 몇 형식이냐 이런 걸 아는 것 이런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 hearing의 뜻 청문회예요. 청문회. 조사. 그 다음에 promise가 지금 몇 형식? 현재는 3형식. 그럼 promise가 능동태일 때 몇 형식을 쓴다는 얘기? 4형식.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는 것. 그래서 우리가 promise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promise가 promise somebody something에서 누구한테 무엇을 꼭 줄게 이렇게 약속하다라는 말로 쓴다는 거. 그런 걸 여기서 이제 발견하고 공부를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 혹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자, promise 무슨 뜻이라고요? 이 사람에게 이 물건을 주겠다고 약속하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원래는 이제 이런 말이었죠. I will promise to give you something. 이 말이었는데 여기 to give를 생략한 거죠. 그렇죠? 됐죠, 여러분? 예, 예. 그런 말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to give를 생략한 겁니다. 그리고는 지금은 he가 주어잖아요. 그러니까 he 어떻게 됐다. he was 그 사람은 약속을 받은 거고 그 다음에 무엇을 받기로 약속을 받았는지 something을 이렇게 쓴 구조라는 것을 보고 금방 아는 게 참 중요하다. 자, 그러면 accurable 확실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줄 내려와 보면 이런 건 뭐 되게 쉽죠. 평등을 발음하면 발음이 어렵네요. equality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평정 이건 좀 나중에 하십시다. 동일시하다 equate나 적도는 꼭 알아야겠고 equator 자 북반구하고 남반구 똑같으니까 equator 그다음에 평형상태 이런 것도 좀 많이 쓰면 좋은다는데 equilibrium 자, 소리가 equilibrium 이렇게 연습해두고 그다음에 두 줄 내려오면 애매한이라는 거는 목소리가 같다 이런 말인지 저런 말인지 모르겠다 equivocal 보컬의 목소리니까 나머지는 다음에 자 옆으로 가시고 자 발음은 advocate 자 너무 일반적인 단어인데 분명히 확인해야 될 건 AT 스펠링을 명사일 때는 뭐라고 했고 advocate 동사일 때는 advocate 해서 금방 다른 구분이 되도록 advocate 이렇게 구분 잘하는 거 꼭 확인하시고 명사 동사 양쪽 다 많이 쓰는 단어라서 뜻은 어떻게 생겼냐면 자 중간에 의미를 전달하는 부분 voke 이게 목소리 AD는 그쪽으로 목소리를 내주다가 지지하다란 말이 있는데 저번에 환호하다라는 동사 우리가 뭘 공부했냐면 환호 와 applaud 맞고요 표제어는 claim 예 적어주시고 있네요, 여러분. 저 꼭대기에. 자, 42번 acclaim 그렇게 써있죠? 예. 자, 다음, 지지자의 첫 번째 동의어로 챔피언이 나왔는데요. 챔피언 하면 우리가 우승자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전은 우승자를 1번으로 하고 2번을 지지자로 설명하고 어떤 사전은 지지자를 1번으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챔피언이란 말에 지지자라는 뜻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뜻이 있는 거. 그리고 반대말은 물론 크리틱이겠죠.
그리고 지지하다라는 말은 추천하다는 말로 바꿀 수도 있겠죠. 예, 여러분도 발음하여 소리가 recommend. 자, 예문할게요. 읽으시면 Consumer advocates call for mandatory labeling of products tested on animals. 자, 그럼 call for라는 중요한 표현의 뜻은 요청. 자, 그러면 mandatory라는 중요한 형용사는 표제어인데, 자, 동그라미 뭐가 있냐면 mand. 자, mand의 뜻이 여러분 잘 아는 명령하다라는 동사 command에서 온 mand고, 그래서 mandatory가 의무로 labeling, 라벨이라고 읽지 않고 소리 label. 그래서 표식을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된다. 상품에. 그다음에 어떤 상품이냐면 tested on animals에서 동물 위에 검사가 된 상품은 사람한테 인체 확인이 안 됐다는 걸 표시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됐고요. tested 다음에 전치사 on. 왜 그러는 거예요? 동물은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내가 동물 가지고 테스트 해야지. 그럼 동물은 아래. 그러니까 전치사 on이 맞는 거죠. 동물을 밑에다 놓고 테스트 하니까. 자, 그 다음에 뭐 꼭 동물이건 뭐건 간에 테스트 다음에 전치사 on을 쓰게 마련이죠. 왜냐하면은 animals 밑줄 긋고요. 이런 것은 피실험자잖아요. 뭐라고요? 피실험자. 피실험자가 영어로 뭐냐면 subject요. subject. 그러면 subject는 피실험자는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아래. 그러니까 그 위에 전치사 항상 오늘 쓰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this is 소리 내시면 this is so that consumers opposed to animal testing can buy products with the confidence that they are not compromising their moral principles. 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this is so that 밑줄 긋고 so that이 나오면은 두 가지 개념이 있다. this is so that의 두 가지 뜻. 목적과 결과. 자, 목적과 결과라는 딱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둘 중에 뭘지 알려면 this가 뭔지 알아야 된다. 자, 이것은, 자, 이것이 가리키는 바, mandatory labeling, 혹은 calling for the mandatory labeling, 앞에 말 전체를 받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결과를 얘기할 것 같아요? 목적을 얘기할 것 같아요? 목적이겠죠. 예.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쉼표하고 this is를 다 빼버리고, 뒤에다 so that이라고 붙여버려도 돼요. 저기 위에 첫 줄에 있는 마지막 마침표 있잖아요. 그 마침표하고 this is를 빼고 so that을 붙여도 되죠. 근데 그럼 문장이 너무 길어지죠. 그러니까 끊고 this is so that 이렇게 끊어준 거죠. 맞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걸 주장하는 목적은 뭐냐면 consumers가 주어잖아요. 그 다음에 opposed는 무슨 사예요? 형용사예요. 예, 딱 보고 알아야겠어요. 자, opposed 앞에 가로를 여시고 to animal testing 가로 닫고요. 딱 보고 어떻게 하냐면 머릿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입력이 되어 있어서요. 내가 무엇에 반대합니다 라고 말할 때 뭐라고 하는 줄. I am opposed to. 자, 소리 가요. I am opposed to. 그러니까 be opposed to 라는 스트럭처가 입력이 되어 있으면 비동사 없이 opposed to가 나왔다는 건 주어하고 비동사 같이 없었다는 거다. 자, consumers 다음에 두 단어 who are가 빠진 거다. who are가 빠진 거예요. 그쵸? 에헤. 자, 그래서 opposed 가로 열고 opposed to animal testing까지 해서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can buy product 상품을 사야 되는데요. with confidence라는 말은 with confidence 밑줄 긋고 품사 뭐다. 부사다. 자신감을 갖고라는 말은 자신감 있게라는 부사로 바꿀 수 있다. 자신감 있게로 즉 한 단어로 바꾸면은 confidently로 바꿀 수 있다. 이건 이제 중요한 문법이죠. 그런데 어떤 자신감인지를 대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동격 명사절입니다. They are not compromising their moral principles 했고, 자, compromise 밑줄 긋고요. 우리 전에 표제어로 공부했죠. 그래서 아마 compromise가 첫 번째 동의어가 agreement, 동의 이렇게 했고 두 번째 동의어가 undermine. 자, 지금 여기는 undermine으로 봐야죠. 그들의 윤리적인 원칙들을 훼손시키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일 테니까. 자, 그러면 내려와서 명사는 좀 특이하군요. 지지라는 명사는 advocacy. 예, 여러분 advocacy하고 advocate의 차이는 뭐예요? advocate도 명사고 advocacy도 명사잖아. 그러면 advocate는 사람, advocacy는 행위, 추상적인 행위.
그건 다른 거죠. 저번에 우리 action하고 active하고 activery가 다르다는 거 봤어요. 다 명사를 하더라도 뜻이 어떻게 다른지.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지지자의 떠받드는 사람, 높이 떠받드는 사람, upholder. 그 다음에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 밑에서 나르는 게 support고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은 backer. 그 다음에 앞으로 제안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제안하는 사람, proponent. 밖으로 드러내요. 이거 정말 좋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창하는 사람, exponent. exponent가 좋은 단어입니다. exponent. 정말 좋은 단어예요. 예문할게요. 자, 읽으시면 The congressman was a major exponent of the new bill. 자, congressman 하면은 이 congress가 하원. 그러면 상원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그리고 뭐 안 해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영어를 하다 보면 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Senate이라 그러고요. Senate 그게 상원이고 그래서 상원의원을 Senator라 그래요. Senator 그러면 이 세너터인 사람들은 대체로 이제 연세가 많으시죠. 실제적으로 일은 하원에서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는 하원에서 이루어지지만 연세 많은 어른들이 있는 것. 그러면 Congressman이라 그러면 그 실제적인 하원 의원들이 한 사람이 was a major exponent of the new bill 이랬어요. 이 Congressman이 이제 국회 얘기니까 bill이 무슨 뜻이겠다. 법안이겠다. 비리 계산서란 뜻도 있고 뭐 새 불이도 비리라고 하고 그러지만 여기서는 계산서에 지폐도 비리라고 그럽니다. 종이돈. 네, 다 종이하고 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어요. 새 불이 말고는. 자, 그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줄 어디에 가입하다 우리 공부한 거. 자, 소리 내면 subscribe to까지 연결해서 자, 이제 전치사를 잘 붙잡으시면 이제 나중에 문제 풀 때 빈칸에 무슨 단어 넣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 전치사가 to가 나온다. 이런 걸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런 거 쓰면 진짜 좋거든요. 자, 그 다음, 어저께 그 토요일날 시험 봤을 때, 토요일날 지방직 시험 봤잖아요. 근데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nominate를 쓸 거냐, 아니면 appoint를 쓸 거냐, 이런 게 어려웠었어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됐다는 얘기를 최초로 이제 흑인이 그 백악관을 차지하게 됐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오바마가 노미네이트 된 거냐, 어포인트 된 거냐 골라야 했거든요. 어센드였다, 어센드 to 이렇게 됐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후손이라는 말 했나요? 아직 안 했나요? 자, 후손이 아래로 내려간 사람 해가지고 descendant예요. 요게 올라간다 해서 ascend는 그리로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나머네이스를 답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이건 뜻이 뭐예요? 지명하는 거잖아요. 그럼 대통령 지명해요? 아니죠. 예. 대통령은 지명하지 않고 선출하죠. 지명이라는 거는 대법원장은 지명하죠. 대법원장은 선출하지 않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 국회의장 같은 거는 지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출직하고 지명직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비슷한 말 같지만 그게 어떻게 다른지를 잘 알고 있으면 저런 때서 얘기가 되게 분명해져요. 대통령은 누구도 지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후보는 지명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선출을 대통령을 뽑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다시 와서 아까 단어 하나하나가 어떻게 다른지를 좀 정확하게 알려고 노력을 평소에 하는 것은 사실 당연하고 저런 문제 볼 때 되게 이제 유용하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단어 친척 볼게요. 회의를 소집하다, convoke. 예. 기억을 불러내다, evoke. 그 밖으로 기억이야. 옛날 그 기억이야. 나와라. 법이나 시는 안에 있으니까 그쪽을 향해 도와주십시오. 말하는 거, invoke. 그 다음에 도발적으로 막 그러는 거, provoke, 취소하는 게 revoke, 이렇게 되는 것까지 이제 확실하게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맹세하다. vow가 맹세하다. 그다음에 인정하다, 시인하다. 맞습니다. 제가 그런 거 맞아요. avow, 부인하다, disavow. 이 세 단어가, 자, 그러면 여러분 vow 무슨 뜻이라고요? 거기 안 써있네. 자, vow 무슨 뜻? 맹세하다. 그거 모르셨군요. vow 맹세하다 많이 쓴다는데. 그 다음, about 뭐라고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 disavow는
부인하는 거. 그러니까 admit하고 그다음 deny하고 비슷한 말이긴 한데 이렇게 세 개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vow 들어가서 모음을 vowel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모음이냐 자음이냐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일반적인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두시면 또 자음 먼저 알려드릴게요. 소리 내보시면 consonant. 여기 보면은 그 일본의 음향기기 회사 소니 소리라는 말이 저기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그걸 하죠, 이번에는. 자, 그다음 뒤로 가고 중요한 단어 발음하시면 alliance고, 자, alliance를 보면 AL은 그쪽으로, 그래서 가까이로, 그다음에 LI가 묶는다라는 말이니까 서로 떨어져 있던 애들을 가까이로 모으게 해가지고 묶는, 그래서 연합을 만드는 것을 발음하면 alliance라 하되, 군사적 동맹체는 발음을 ally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정신적인 문화적인 뭐 이런 전체적인 것을 alliance라고 한다고 발음을 자꾸 해가지고 이 말의 동의어가 association이고 이 말은 relationship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서로 사이좋게 지낸다는 거다, 예문. 자, 읽으시면 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was originally an alliance of West European countries created to protect each other from a Soviet invasion. 자, 이렇군요. 네이로의 원래 이름. 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이렇게 쓰는군요. 그러면 treaty가 무슨 뜻일까? 조약, 약속, 협정, 이런 식의 말로. 그 말이 맞네요, 한국말도. 그러니까 약속, 조약, 협정, 또 뭐 있는지 이제 아마 동의어 사전 보면 한국말도 여러 가지 있을 거고, 영어도 이게 동의어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treaty라는 말이 조약이구나 확인을 했는데, 그걸 이제 줄여가지고 네이로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 말을 줄이는 걸 우리도 국금사 이렇게 줄이는 거. 그렇죠? 예. 그런 거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영어로 이름이 딱 있어요. 원래 미국 사람들 그걸 워낙 많이 하고 우리말을 옮겨온 거예요. 노사 이런 식으로 말 줄이는 거. 그런 걸 영어로. 자, 소리 내보시면 acronym. 예, 이렇게 돼요. 자, 그럼 acronym이라는 말은 acro까지가 높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NYM은 이름이라는 것이어서 큰 글자, 영어에서는 대문자로 쓸 것만 모아가지고 acronym을 만든 거죠. 이럴 때 관사는 포함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the North Atlantic 할 때 T까지 붙이지는 않고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기능어는 빼고 내용어만 줄여가지고 NATO라는 말을 만든다고요. 여러분 기능어와 내용어라는 말 아십니까? 예. 기능어라 그러는 건 관사나 대명사나 한정사 그런 것들은 쭉 빼고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만 뽑아가지고 에크로님을 만든다고요. 자, 그러면 이것이 원래 was originally 이러면은 여기 항상 이제 이거 originally라는 말을 나오면, 자, originally 밑줄 긋고 이 말이 나오면 항상 우리는 뭘 기다려야 돼? 변화. 원래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원래와 지금이 같아서 달라서, 예. 항상 변화를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an alliance of West European countries. 이 나라 사람들의 alliance였거든요. 그 다음에 created가 만들어진이겠죠. 그 다음에 만들어진 목적이 나오죠. to가 목적이죠. 그 다음에 protect somebody from ing 그러겠죠. 그래서 서로를 from a Soviet invasion. 그러니까 invasion이 가산이군요, 불가산이군요. 하긴 공격이라는 것이 구체적이겠네요. 딱 한번 어디에서 언제 어디에서 어디를 공격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러려고 만들었습니다. Today. 자, 기다렸던 단어예요. 자, 언제부터? Originally에서. Today, that alliance has been expanded. 자, expanded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진짜 중요한 단어죠. 자, 펜을 읽다가 펜이 팽으로 바뀌어서 팽창되었다. To include 그러면 여러분 to include 밑줄 긋고요. 자, 중요한 질문을 하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 to 부정사가 목적을 얘기할까요? 결과를 얘기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럴 때 to 부정사 밑줄 긋고 질문 두 가지 뭐냐 목적이냐 결과냐 이렇게 묻고 있죠. 왜냐하면 아까도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so that이 나올 때 so that은 모두 표현하고 모두 표현하니까 목적도 표현하고 결과도 so that하고 to 되게 비슷하네. 그렇네요. 예. 그러면 so that이 목적이나 결과냐는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so that을 보면 안 되죠.
그때 어떻게 했냐면 this가 뭘 가리키느냐 물어주셨잖아요. 그래서 this라는 거는 mandatory labeling을 해야 된다. 그러자 이제 소댓이 뭐라고 여러분이 생각했어요? 목적을 얘기할 것이다. 이랬죠?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to 동사가 목적일까 결과일까를 이제 제가 묻는 것은 앞에 expanded라는 동사가 있단 말이죠. 맞죠? 예, 그러면 today that alliance has been expanded 하면 그 조약이 팽창이 됐어요. to include 이렇게 넘어가면은 팽창이 된 것은 포함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팽창이 되어 다음을 포함하게 됐을까요? 예, 결과입니다. 예.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팽창이라는 것은 비록 수동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점차 커졌죠. 그러다가 포함하게 되었다라는 말로 결과로 느껴지게 돼요. 왜냐하면은 그 has been expanded 여러분 왜냐하면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that alliance has been expanded 밑줄 긋고요. 의도적인 일이에요. 저절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 연합이 막 팽창되었어요. 의도적으로 누가 팽창 막 시킨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 저절로 늘어난 거예요. 저절로 된 거죠. 이제 선명하지요? 그쵸? 이런 설명이 참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to include를 목적인지 결과인지 판단하는가 하는 것. 그러니까 that alliance has been expanded라는 말이 저절로 쭉 늘어왔으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게 됐다라고 느끼는 것. 목적을 얘기할 때는 앞에 의도적인 일이 있다면 그 의도적인 일이 뭐 하고자 한 거냐 이렇게 궁금해지겠지만 to include several Eastern European nations에서 원래는 무슨 유러피언이었지만 Western European이었지만 지금은 Eastern European nations, 동유럽 국가들까지 포함하게 되었고, who were, 자, who. 자, 누굴 받는다? nations를 받죠? 자, 과연 nations는 무슨 명사구나? who로 받았잖아, who로. 그쵸? who로. nations가 which이 아니고 who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명사라 얘기를 하자? 집합명사. 그렇죠, 여러분? 예, 집합명사는 뭐 패밀리 어쩌고 저쩌고 5개 외우면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모여있는 것에 대한 새로운 이름은 다 집합명사죠. 그리고 nations라는 말을 하면은 거기 사람들 다 있다 싶으니까 그걸 who로 받을 수도 있고 which로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자, 그러면 who were formerly controlled by the Soviet Union에서 소련을 영어로 지금은 뭐 유용한 말이 아니지만 자 발음하시면 the Soviet Union 이렇게 앞에다 더를 쓰는구나. 그러니까 그게 왜 the United States라든지 the United Nations 이런 식으로 연합체라는 의미로 더를 앞에 쓰는구나. And even the Islamic Nation of Turkey 자 어부 동그라미 하고요. 우리 공부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어부 5가지 중에 뭐라고 해석해야겠다. 터키라는 이슬람 국가. 딱 맞죠? 왜냐하면은 the Islamic Nation 이랬잖아요. 앞에 더. 그러면 이 더는 아까 말한 그 국가예요? 좀 이따 말할 국가예요? 좀 이따 말할 국가죠? 그러니까 이슬람이라는 터키라는 그 이슬람 국가.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동격이죠? 공부했으니까. 자, 배우고 공부하지 않은 내용도 많을 텐데. 배우고 공부한 건 살려 써야지. 자, 그러면 even the Islamic nation of Turkey is requesting to become part of NATO 해서 자, request라는 아주 중요한 동사의 뜻이 요청. 자, 우리 표제어로 했나요? 아직 안 한 것 같죠? 표제어입니다. 중요한 단어예요. 자, 그러면 내려와서 이제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연맹이 이제 리그라 하는 건 여러분 아시죠? K리그 축구 할 때 K리그요. 자, 그럴 때 쓰는 말이고 앞에다 뭐 쓰면 동료라는 단어, colleague 예, 이렇게 되는 거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지만 예문이 좋아서요. 자, 같이 읽을게요. 소리 내시면 the League of Nations, the predecessor to the United Nations, was formed after World War I and designed to prevent future world wars.
원래 이제 유엔이 있기 전에 The League of Nations라고 한 단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쉼표 있잖아요. 주어 말하고 나서 쉼표. 뭐 하자는 거예요? 동격 것을 삽입하자는 것. 그러니까 명사 말하고 쉼표 말하고 명사 말하면 이게 명사 쉼표, and 명사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the predecessor라는 말의 뜻 전임자, 그렇죠? 선임하고 전임은 아주 다른 말이죠. 선임은 무슨 말이에요? 제가 지금 한국말 하고 있습니다. 예. 자, 한국말로 선임이라는 건 자기보다 상사, 그건 영어로 시니어죠. 그쵸? 근데 전임이라고 하는 건 predecessor죠. 그 사람 지금 나간 사람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거 predecessor라는 말은 전임자고, 그 다음에 누구의 전임자냐 해서 predecessor to the United Nations.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용상 the League of Nations와 the predecessor to the United Nations는 같은 말일 거다라고 판단이 드는 거죠. 쉼표 끝나고 동사가 나오는데 형성되었고 1차 대전 후에 생성되었고 그다음에 and designed 하면은 여러분 and가 나오면 우리가 항상 1번, 2번 하기로 했잖아요. 예, 안 배운 것도 많을 텐데 배우고 공부한 건 써먹어야죠. 자, 그러면 1번은 formed, 2번은 designed. 자, 그럼 설계되었다 그러면 설계되는 건 의도적이다, 저절로다. 의도죠. 그럼 이런 의도에 대해서는 목적을 얘기하기 마련이다. 이거 좋네요. 예, designed to prevent future world wars. 자, 그 다음에, 두 줄 내려와, 그 바로 밑에 coalition이라는 좋은 명사 소리가 coalition이 있는데, 그니까, 뭐, 새로 공부하지 마시고, 거기 어차피 alliance 비슷하네요. 어디가? A-L-I, 많이 아니구나. 자, ALI, 요게 이제 alliance하고 좀 비슷하다고 치고, 그래서 coalition하고 alliance를 같이 묶어서 공부를 한다. 이 표제어니까 나중에 원래 어근이 뭔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저번에 impending 이런 거, impending하고 동의어 imminent, 그 다음에 또 임박한, 이거 다 임으로 시작하죠. 뭐 이렇게 외운다든지 또 buttress라는 말이 buttress 뜻 버팀목을 대다 이렇게 외운다든지 하는 것은 많지는 않아요. 몇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옛날에 이제 제가 한국어를 1년 반 동안 가르쳤거든요. 미국 한 5명 정도의 미국인들한테. 근데 그중에 이제 제 친한 친구가 부인이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 아주 초보였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 제가 2시간씩 가서 가르쳤는데 어느 날 이제 동화책, 초등학교도 안 간 애들이 읽는 동화책 한 페이지에 글자 한 20개 정도 있는 동화책을 하나씩 나눠주고 일주일 동안 공부해 와서 그림책이니까 다음 주에 설명을 하라고 숙제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 친구가 되게 열심히 하는 재미있는 사람이었는데 다음 주에 아주 의기양양하게 왔어요. 자기 부인이 한국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많이 연습을 하고 잘할 수 있을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는 이제 자기가 발표를 하겠다고 딱 이제 와서 미국인 교수들이 5명, 4명 앉아있고 이제 저 있는데 제목이 여우 아저씨 제과점이란 책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우 아저씨의 제과점이란 얘기를 읽어드리겠어요. 와 맞았는데 거기서 하네. 여러분 제과점이 뭔지 알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모르는 거예요. 제과점이 뭔지. 그래서 제과점이란 재료로 과자를 만드는 집이에요. 이러니까 그렇구나 막 이게 감탄하는 거예요. 재료의 제자가 그게 아니잖아요. 예. 재료로 과자를 만드는 집이에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그렇구나 이러면서 그 다음에 또 공부를 했어요. 나중에 이제 바로는 얘기를 못하고 수업 끝난 다음에 근데 그래서 그게 재료의 제자가 그 제자는 아이고 이거는 만든다 제조한다 할 때 이거 다른 글자다 그랬더니 우리 부인이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이제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미국인 친구들이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외워진다. 그냥 되게 쉽다. 그렇게 외우는 게 지금 중요하지. 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영어 교수법 강의하는 교수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런 걸 영어로는 이제 이런 말을 써요. 자, 소리 내보시면 expedient.
이제 보통은 정식으로 해야 되죠. 정식은 이제 principle에 따라서 해야 되지만 어떨 때는 조금씩 이렇게 편리한 방법. 여기 PED라는 말이 원래 그 발에서 왔어요. 좀 발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들도 조금씩은 우리의 목적은 이걸 공부하는 게 목적이지. 그게 I가 뭔지 어이가 뭔지가 지금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면은 그런 방법도 쓸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이제 융통성이 어느 정도 융통성인 부분인 것 같은 거죠. 그런데 그런 걸 할 때 뭐가 문제냐면은 발음을 너무 왜곡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expanding 할 때도 여기 pen이 있으니까 expanding 하면 pen으로 하자 이랬잖아요. 또 impending 이거는 impending, imminent, 임박한 하면 소리가 같아요. buttress 하면 버팀목이라는 말을 그냥 가지고 오면 돼요. 근데 발음을 굉장히 많이 비틀어가지고 한국말하고 얼기설기 해두면 한국말도 버리고 영어도 버리니까 그런 건 좀 언어에 대한 되게 좀 만행이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다 비틀어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쓰는 정도는 그런 것들을 되게 주의해서 조금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하다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아마, coalition 말이에요, coalition. 예. 원래 어근은 그렇지 않아요. alliance의 ALI하고는 어근은 다릅니다. 그러나 이 단어를 봤을 때 직관적으로 coalition과 alliance가 같은 말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득이 훨씬 많거든요. 여기서 보이지 않는 ESC라는 어근이 뭔데 이렇게 끌어들이는 것보다는 coalition, alliance라고 그러면 coalition, alliance다 그냥 외우는 것보다는 ALI가 있잖아. 이렇게 이걸 사용하는 것이 훨씬 낫잖아요. 예. 그런 거는 좀 바람직한 융통성이지 않을까. 자, 그 밑에 보시면은 다양한 종류의 모임. 자, 소리 내보시면 consortium이라는 말. 자, 그럼 consortium에는 동그라미 뭐가 있으니까 sort. 다정한 것들이 함께 있어서 자 예문 읽을게요. 소리는 An international consortium on weather patterns will be held in Geneva next spring. 예, 이렇게 돼서 consortium 다음 전치사 on. 자, on에 무슨 뜻이 있으니까? 에 관한. 다음에 alliance에 이제 친하다라는 말이 돼서 affinity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좀 잘 안 외워지거든요. 네, 지금 설명해 볼게요. finny, 동그라미의 뜻. close. 자, 그러면 close의 두 가지 뜻. 문 닫다와 친하다. 그쵸? 그러면은 finish라는 동사는 문 닫다라는 뜻에서 finish가 나왔겠죠? 그 다음에 affinity는 친하다는 말이, 가깝다는 말에서 친하다는 말이 된 거겠죠? 가까운 거 친한 거 같은 거니까. 그래서 finish에서 close를 생각해내고 closeness의 동의어가 affinity라고 생각하는 그런 연결들을 좀 해서 외워야겠네요. 그런데 close라는 말이 문 닫다도 되고 친하다도 되는 거는 문 닫는 거하고 친하는 거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어떻게 상관이 있냐면 제가 생각해 봤어요. 자, 이게 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벽이에요. 그럼 문이 열려 있죠. 그럼 벽하고 문하고 안 친하죠. 그러다가 문을 닫아요. 문을 닫으니까 서로 친해졌죠. 가까워졌죠. 그렇죠? 문하고 벽이 이렇게 가까워져서 친해졌어요. 아하, 예. 자, 그러면 내려오셔서 우리 이거 많이 했으니까 obligation 다시 저기 있네요. 책무라고 하는 발음. obligation 확인하고 맨 마지막 줄에 뭐뭐 하기 쉬운이라는 단어 liable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하기 쉽다로 likely를 많이 외워요. likely는 단순한 예상이고 liable은 묶여 있으니까 좀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맞지요? 자, 예문 해보죠. 읽으시면 All adult males in Korea are liable for military service에서 자, 뭐 군대를 갈 것 같다라는 추측이 아니라 가게끔 묶여 있다라는 뜻이 살아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옆으로 가고 쉬운 단어예요. 발음은 appease. 쉽고 중요한 단어입니다.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근을 보면은 금방 뜻이 나오는 걸 하려고 별로 안 중요한데 표제어로 쓴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결코. 자, 이 appeasement라는 말은 국가 간의 화해라는 말에 그 화해라든지 또는 유화라든지 이런 말에 딱 쓰는 단어고요. 물론 평화라는 스펠링 peace가 거의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쉽게 외울 수가 있죠. 그리고 placate이라는 대표적인 동의어가 있는데 placate를 보고는 PLAC를 동그라미하고 다른 사람 기분 좋게 하다라는 동사 please. 자, 부탁하다라는 말 말고 I am pleased to 할 때는 기분 좋게 되다, 기분 좋게 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placate의 PLAC에서 please를 생각하셔서 기분 좋게 하다며 화나게 만들다라는 반대말 provoke하고 연결시켜야겠고 satisfy 동의어입니다. no matter what. 자, 읽죠? 소리는
No matter what he did, he couldn't appease her wrath. She was unforgiving and merciless. He had double-crossed her too many times and should never trust him again. 자, no matter what he did, no matter what he did 하면 여러분 did라는 말 밑줄 긋고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타동사. did 뒤에 아무것도 없지만 저 앞에 no matter what 이게 명사니까요. 그가 무엇을 했건 그 다음에 he couldn't appease her wrath에서 이 wrath라는 말은 사전 찾아보면 그 롱맨 액티브 스터디 보면 extreme anger 또 뭐라고요? extreme anger. 예, 이 딱 두 단어로 아주 간단하게 설명되는 중요 단어 extreme anger라고 그녀의 그 굉장히 심한 분노를 달랠 수가 없었다. She was unforgiving 용서 안 하고 and merciless. 자, mercy의 뜻 자비. 예, 자비가 없는 사람이었다. He had double crossed her too many times. 자, cross라는 말이 속이다. 더블 크로스 하니까 뭐 이중으로 속이다 이런 식으로 강조한 거고 너무 많이 그랬고 should never trust him again 해서 내용은 뭔지 알겠습니다. appease가 안 되는 상황이네요. 자, 내려와서 명사형 많이 씁니다. 소리는 appeasement. 다음에 화해시키다 우리 전에 공부했죠. 자, 발음하시면 reconcile. 여러분 reconcile이라는 말은 거기 기분 좋은 그 회의하는 상황이라는 counsel 같은 그 말이 들어가 있어서 conciliation이나 마찬가지라 서로 싸우고 있던 사람은 만나서 얘기를 좀 터놓고 해서 풀어야죠. 예, 그러십시오. 여러분도 혹시 사이 안 좋은 사람 있으면. 자, 예문 읽을게요. 소리 내면 Carl Sagan's thoughtful novel is about the attempt to reconcile science and religion. 자, 칼 세이건은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요. 코스모스라고 천문학책, 코스모스라는 천문학책이 있어요. 노벨상 받은 사람이고요. 그래서 원래 천문학자인데 이 사람이 소설을 쓴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그 과학자라든지 또 언어학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소설 쓰고 그러는 특이한 문화가 있죠.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나요? 잘 모르겠네. 아서와 미니모이라는 영화 아세요, 혹시? 잘 모르죠. 애들 많이 보는 영화인데 아서와 미니모이라고. 릭 백송이라고 하는 감독은 들어보셨어요? 릭 백송? 못 들어보셨어요? 아, 되게 유명한 감독인데. 예, 그 감독이 소설을 썼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그 천문학자인데 소설을 쓴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소설은 무엇에 대한 거냐면, it's about the attempt, 시도. 뭘 하려는 시도냐면, 과학과 종교를 화해시키려는, 그런 소설을 썼구나. 됐죠? 예, 그럼 넘어갈게요. 자, 만족시키다의 gratify 소리가, gratify. 그래서 GRAT 동그라미가, 이걸 보고는, 감사하는 이라는 형용사 thankful의 동이요. grateful. G-R-A-T-E-F-U-L, grateful 이러면은 thankful의 대표적인 동의어가 돼요. 그래서 G-R-A-T가 감사하고 기분 좋고 이런 말이니까 만족시키다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gratify도 나중에는 여러분이 그 G-R-A-T에 대해서 꼭 외우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에도 말했는데 축하를 영어로 뭐라고 하잖아요. Congratulations 그거.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잘 안 되면 그 감사는 언제 우리가 감사를 하냐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좋은 일을 해줘야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보다도 그러니까 신이 우리한테 좋은 일을 했을 때 우리가 은총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은총이 영어로 grace예요. 우아함이라는 뜻도 있지만 grace 하면 그게 은총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grace라는 말이 은총이라는 건 즉 감사잖아요. 그래서 grace나 congratulations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grateful을 뽑아내는 거예요. 아니면 gratify를. 그런 다음에 GRAT도 분명하지만 gratify를 보면 우리가 만족시키다는 대표적인 동사 S로 시작하는 말 satisfy하고 모양이 좀 비슷하잖아요. satisfy. S를 좀 중간에 끼워넣긴 해도. 그래서 gratify는 satisfied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낫지. gratify는 만족시키다다. 이건 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십시오. 예. 자, 그 다음 assuage라고 하는 동사는 여기 크게 읽은 부분 assuage를 보고 소세지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스펠링의 뜻이 sweet라는 걸 공부해서 sweet이야, sweet. W하고 W가 U하고 W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SU를 SW처럼 생각을 해서 assuage는 그렇게 단 것으로 부드럽게 만든다는 말이구나. 자, 예문 읽으시면 They tried to assuage the child's grief by offering her milk and chocolate. 자, 그러면 여러분 grief라는 말 잘 알아요. 슬픔. 자, 그럼 여러분 grief를 보면은 무덤이 생각나지 않아요? 무덤이 영어로 뭐예요? grave요. Grave. grief를 보면 grave가 생각나면 그거를 슬픔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grave를 보면 grief라는 감정이 생긴다 이렇게 되잖아요. V하고 F하고 원래 스펠링 호환되는 거잖아요. 맞죠? 나뭇잎 하나가 a leaf, 나뭇잎들이 leaves, F하고 V가 원래 호환이 되잖아요. 이거는 억지로 지어낸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grief하고 grave는 같은 계열의 말에 다 무거움을 의미하죠. heavy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offer라는 동사가 자, 중요한 질문이에요. 몇 형식? 몇 형식? 4. 예, 그쵸? 그러니까 her가 milk나 cookies를 수식한 게 아니고요. her에게 milk and cookies를 따로따로 떼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게 보통 동사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잘 알고 있으면 이제 promise가 promise somebody something 이렇게 쓴다는 거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 그 다음에 pacific이라는 형용사가 나와요. 저기. 자, 발음. pacific. 이거 태평양 할 때 the pacific 그 말이고 peace에서 평화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뒤로 갈게요. 그 다음에 또 좋은 단어인데 발음은 assign이라고 하고 그러면 assign은 이제 이게 과제물 숙제를 두 단어가 있잖아요. 숙제는 homework이라고도 하고 assignment라고 아니 붙여서 homework assignment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둘의 큰 차이는 homework은 work이니까 가산이다 불가산이다. 불가산. homework은 양으로 취급한다. 근데 assignment는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표시해가지고 우리 몇 번 학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오시고 그 다음 학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각 사람에게 하나하나 표시해가지고 주는 거니까 되게 구체적인 거죠. 그래서 assignment은 완전 가산이고요. 그래서 거기 과제라는 말, assignment가 뭐 불가산으로 쓰는 경우 아주 굉장히 드문 경우고, 우리가 그냥 과제라는 말로는 다 하나하나 끊어지는 그것이다. 중요한 거는 표시를 했다 이거죠, sign. 표시를 하나하나 표시해서 누구에게. 제가 누구에게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AS. AS가 to니까. 그래서 동사로 사용할 때도 assign something to somebody 이렇게 to가 뒤에 나오기 마련이고요. 그 다음에 allocate이라는 동사 강세가 앞에 있어요. 자, 소리 allocate. A에다가 찍어놔야지 allocate이라고 읽게 되겠죠. 그 다음에 물론 명사 뭐가 들어가 있고 location. 각 위치마다 하나씩 AL이 누구에게 이렇게 된 거고 이제 귀에다가 표시한다 발음이 earmark. 자, 종이장에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그 책에 귀퉁이를 접어가지고 표시하죠. 이런 것도 발음하시면 earmark이니까 시험 범위 챕터 어디에서 챕터 어디까지 이런 것도 할당하고 표시하고 그래서 뭐 나누고 이런 식의 말이 되는 겁니다. 지정한다든지. 자, 예문할게요. 읽으시면 Migrant workers are often treated unfairly and assigned to do the unpleasant or dangerous tasks that local workers refuse. Migrant workers, 자, MIGR 동그라미의 뜻 move. 그러니까 migrant workers가 우리말로 하면 이주 노동자들 are often treated unfairly. 수동태 맞죠? 그들이 대우 당하는 거고 부당하게. And assigned 할당 받는데 to do the assign 할당이라는 건 일종의 명령이니까 자, 투부정사 뭐라고 읽으실래요? 하라고. 이렇게 읽어야겠죠. 이제 할당 받는다. 뭐 하라 그러냐면 to the unpleasant or dangerous tasks를 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local workers refuse. refuse 밑줄 긋고 자동사니까 타동사니까 타동사. 네, 어디 갔죠? 대사. tasks. 이렇게 대시 목적격 관계대명사 우리가 그렇게 공부하던 그거. As a result, 그 다음에 일자 소리 내면 As a result, many migrant workers have health problems related to their jobs. 에서 그 결과로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건강 문제들을 갖는데 그들의 직업에 자, related 뭐라 그랬어요? 관련된. 근데 이게 관련한 이래도 되죠? 한국말로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ed 써도 되고 ing 써도 되는 때가 있거든요. related가 그래요. relating이라고도 해요.
굉장히 드문 경우죠. ed를 써도 되고 ing를 써도 되는 경우. 또 한 가지 있죠. 여러분 아마 아실 텐데 if 대신에 쓰는 말 만약 이런 조건이 돼 있으면 providing, provided 같은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내려올까요? 사형식으로 이렇게 쓰기도 하는군요. assign somebody a task.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somebody를 뒤로 보내려면 assign a task to somebody 이렇게 가야 되겠고. 그리고 동그라미 1에 보시면 그 charge나 interest 다음에는 전치사가 with. 근데 이거는 아까 그 assign하고는 이제 얘기가 다른 게 보세요. assign 다음에는 assign somebody a task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형식,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형식이잖아요. 자, 어려우실 테니 제가 여기 쓰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요새 작업하고 있는 내용이 이런 건데, 그러니까 주다, give라는 말이 뭐 지금만이 아니라 공통영어에서도 이야기하다시피 give하고 provide하고 그 스타일이 다르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똑같은 주다지만 give 다음에는 사람 쓰고 사물 쓰고 여기다가 전치사를 안 쓰죠. 그런데 provide는 똑같은 주다인 것 같지만 provide somebody with something 이렇게 똑같이 사람 먼저 쓰고 사물 뒤에다 쓰는데 여기는 with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는 assign은 give 타입이구나. 아까 offer도 give처럼 이렇게 한데 또 promise도 그렇게 하고 또 deny도 그런 식으로 somebody, something 이렇게 쓰는구나. 그런데 지금 보면 charge라는 말과 그 다음에 또 뭐였지 아까? interest라는 말은 그러니까 특히나 interest의 원래 뜻은 뭐예요? 신임하다거든요. 그러면 신임의 대상은 사람이기만 하죠. 그렇죠? 인트러스트의 신임의 대상은 사람일 수밖에 없죠. 이게 뭐냐면 provide는 구조가 달라지기도 해요. provide 제공하다의 대상은 이 사람에게 제공하다일 수도 있고 이 물건을 제공하다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 물건을 어떤 사람을 위해 제공하다 혹은 누구에게 제공하다 해서 이렇게 뒤로 바꾸기도 하고 다양한데 인트러스트는 신임하다기 때문에 뒤에 사물이 올 수 없죠. 그렇죠? 사람을 신임한 거고 이 사람을 신임하기 때문에 이 직책을 맡긴 거죠. 자, 그럼 맡긴을 전치사 with로 쓰는 이유, with에 무슨 뜻이 있으니까? 갖고 계세요. 자, 이거 갖고 계십시오.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charge라는 말의 기본적인 뜻은 채우다라는 뜻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채웠는지를 얘기한 거고, 이 사람한테 어떤 책임을 채웠는지 여기다 책임을 쓸 거예요. 그 책임, 타스크를 쓸 건데 그 책임을 채웠다는 건 이 사람이 이 책임을 가지고 있게 될 테니 전치사 with를 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다 주다라는 말이지만 이렇게 give처럼 쓰는 동사들과 provide처럼 중간 연결을 필요로 한 동사들 이런 것들을 잘 나누어가지고 봐야겠어요. 제가 깔끔하게 이렇게 싹 정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파워그래머라는 책에 잘 집어넣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분명히 그러나 이제 지금으로서는 charge와 interest 다음에 사람을 쓰고 with something 하는구나 하는 구조는 잘 공부를 해놔야겠다. 자, 그럼 예문 할게요. I was 소개내시면 I was entrusted with the responsibility of managing the organization's funds에서 이 사람은 상당히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책임, 그러니까 기금을 관리하는 기금 관리라는 책임을 맡게 된 거죠. 자, 그다음 동그라미 2에 지정 할당하다에 여러분 designate이라는 동사 동그라미 거기에 뭐가 있는 거? sign 딱 표시해서 그다음 apportion이라는 중요 동사 거기 portion의 뜻이 몫이에요. 그리고 AP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이 사람 몫을 주고 저 사람에게 저 사람 몫을 주는 그런 식의 할당하다 중요한 동사고요. 자, 예문 읽을게요. 소리는 After his death, his estate was apportioned equally to his children에서 뒤에 나와야 할 전치사 to 가 딱 잘 나와준 거고 his estate 할 때 estate이라는 말을 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뭐라고 하냐면 real estate이라고 하고 estate 자체는 여기서는 상속재산 상속한 재산 전체를 estate이라고 한대요. 상속재산 전체가 was apportioned equally to his children 이렇게 된 거고요. 자, 옆으로 가서 sign이 들어가는 말은
위탁하다라는 말 좋습니다. 자, 발음하시면 consign. 그러니까 표시와 함께 잘 갖고 계셔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맡긴다는 말이고, 그다음에 designate과 design은 굉장히 다르다는 걸 확인해야겠고, 그다음에 사임하는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resign이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가겠다고 서명을 했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말인데, 이게 이제 resignation이라고 하면 사임도 되지만 포기라는 말이 된다는 거. 그래서 포기한이라는 형용사, 체념한이라는 형용사가 resigned 이렇게 되고, the hermit이라고 여러분 모르는 단어일 텐데, hermit은 정확히 한국말로 정확한 건 은수자, 숨어서 도 닦는 사람. 그래서 그 혼자서 지내며 뭐 돌 닦나 본데 그 사람이 was resigned to living an abject life of poverty 하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be resigned to living까지예요. 자, 거기까지 형광펜을 칠하고 왜 형광펜 칠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칠했을까요? to 다음에 ing 써서. to 다음에 ing를 쓰면 이 to가 전치사라는 얘기구나. 그럼 왜 전치사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은둔자가 물러났잖아요. 궁금한 거. 어디에? 어디로 물러났을까? 어디? 그러니까 to 다음은 어떤 장소 개념이 있는 어떤 생활 방식이 나올 거라고. 그래서 be resigned to something이 나오게 된다 하고 그죠? 그런 거 평상시에 공부해 놔야겠고 자꾸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be resigned to something. 그래서 꼭 외워야지 막 이러기보다 좀 연습을 해두자. 이제 우리가 꼭 외워야지 하는 거는 한 단어들 중에서 한 20개 정도 이렇게 골라낼 수 있는 것들이고 연습을 해두자. 그다음에 abject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모를 것 같고 뭐 더하기 뭐? ab 더하기 eject. 자, 그럼 ab 동그라미의 뜻이 away, 그리고 eject의 동그라미 뜻은 throw, 던지다. 그러니까 eject가 throw라는 거는 그래서 계획, project. 거절하다가 reject. 반대하다가 object. 복종시키다가 subject. 주입하다 주사하다가 inject. 내쫓다가 eject. 낙담시키다가 deject. 이렇게 참 많은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eject 동그라미에 throw라고 외워두고 그다음에 abject는 멀리 던져졌잖아요. 그러니까 miserable 하다 라는 말이에요.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은 발음하시면 decay. 자, K의 뜻. 월요일인데 조용하네요. 예, 다시. 자, K의 뜻. for. 월요일에 공부가 좀 잘 안 되긴 하죠. 주말에 금요일 될 때는, 이제 주말이 있으니까 예습 해봅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꼭 주말에 어느 틈에 지나가 버리고. 자, 이제 내일은 아마 더 많이 얘기하실 것 같고요. K가 for 떨어지다인데, 떨어지는 건 당연히 아래로 떨어지니까 D랑 같이 다녀야겠죠. 아래로 떨어지다는 이제 decay라는 말이 썩다라는 말이니까. 자, 동의어 읽으면 rot이나 아니면 그 옆에 발음은 deteriorate. deteriorate이라는 동사는 되게 많이 쓴 단어예요. 악화시키다라는 거. 주어가 뒤에 있는 애를 더 나쁘게 만들다라는 말입니다. deteriorate은.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이런 말이었다. 이제 주어가 암이었어요. 아니면은 에이즈예요. 그다음에 대상이 더 body예요. 그다음 동사가 deteriorate이냐 아니면 devastate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devastate는 파워드 500개 표제어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구분하기 어렵네요. VAS가 비우다라는 말이어서 그러니까 AIDS가 몸을 완전 피폐하게 만든다. 이런 말로 답은 devastate이었거든요. 근데 deteriorate이라는 동사를 써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는데 나중에 이제 좋은 예가 있을 거고 예문을 통해서 보면은 deteriorate 한다 그러면은 뒤에 뭔가 좋은 것을 나쁘게 만든다 이렇게 가야지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몸은 좀 이미 병에 걸린 몸이고
그래서 그것을 더욱 피폐하게 만든다는 말이 좀 더 어울리거든요. deteriorate의 뜻이 우리나라 말에 한국말에 악화시키다하고 얘기가 좀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의를 해주시고 예문 나오면 잘 보기로 할게요. 그 다음에 부패라는 말의 발음은 decomposition. 자, 소리가 decomposition 이러면 이 말은 되게 쉬운 말이죠, 여러분. composition의 뜻이 composition의 뜻 구성. 이거는 그냥 툭 나와야겠어요. 예, 여러분 물론 장문이라는 말로도 해석을 했을 거예요. 근데 동사 원형은 뭐겠어요? compose. 자, 그럼 compose가 원래 어떻게 된 말이에요? 자, 여러분 칠판 보시고 옛날에 여러분 어릴 때부터 공부할 때 composition이라고 한 다음에 어떨 때는 구성이라고 써있고 어떨 때는 장문이라고 써있고 어떨 때는 뭐 여러 가지 말이 쓰여 있으면서 번번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외웠을 거예요. 그래서 구성과 장문이라는 말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연결을 시켜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 여기서 계속 그런 것들을 연결하는 것이 되게 새로울 텐데 그걸 배워야지 맥락에 맞게 다양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자, 포즈의 뜻은 놓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컴은 함께 놓다라는 거니까 여러 개를 함께 이렇게 놓으면 뭐도 되고 구성도 되고 또 장문도 되고 뭐 조성도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구성 요소들을 자, 소리 내보시면 component라는 것이 여러 개를 함께 놓았을 때 그 하나하나의 요소들을 component라고 하고 뭐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composition이란 뭔가 함께 놓여있는 딱히 구성이 된 건데 접두어 DE가 그 구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왜 구성이 떨어져요? 썩었으니까. 그렇죠? 네, deterioration. 예문할게요. The dentist. 자, 소리 내면 The dentist informed him that part of a molar had decayed and needed to be removed immediately. 자, 그러면 inform somebody 대절. inform은 말하다라는 동사 중에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룹인데 그 say처럼 말하는가 tell처럼 말하는가 tell처럼. 그래서 tell처럼 먼저 그 듣는 사람, 정보를 듣는 사람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내용이 뒤에 나오죠. 메시지가 뒤에 나오죠. 그래서 메시지를 대절로 처리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자, 주어 part of a molar 이게 주어. 어금니가 영어로 뭐죠? 몰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정답을 얘기하신 거예요. 반말을 한 게 아니라, 그죠? 자, 그러면 어금니는 몰러다 하는 이거. 그러면 몰러의 일부가 had decayed에서 썩었고, and needed to be removed immediately 해가지고, 당장 remove 되어야 한다는 말을 이제 알았습니다. If left untreated 형광펜. 자,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만들기가 만만치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죠. 여러분 칠판 보시고요. 를 보면, if left까지가 상당 정해져 있고, 이 자리에 뭐 unattended 비슷한 말들을 여러 개 넣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if left만 보면, 중간에 뭐하고 뭐가 빠졌다. 주어하고 비동사가 빠졌다라는 건 자동으로 나와야겠어요. 이게 자동으로 나오는 건 이제 공통영어에서 우리가 많이 연습했던 when asked. 자, 무슨 뜻? 질문했을 때, 질문 받았을 때라고 when I was asked, when he was asked 이런 말이 주어 비동사 빠졌다는 것이 탄탄하게 돼 있으면 if left를 보고 만약에 남겨지면 이렇게 읽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BPP left 이렇게 수동태니까 수동태는 좀 보기가 어렵다. 능동태로 바꾸자. 자, 만약에 당신이 무엇을 어떠한 채로 남기면 이런 문장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사람, 그 다음에 이 사물을 뭐 때로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이 사물을 이런 채로 놔두면 이고 지금 여기 사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는 the molar 그 썩은 이빨을 그 다음에 untreated 무슨 뜻? 치료되지 않은 채로 놔두면 이었고 지금 원래 문장의 주어는 당신이 아니라 이빨이 그렇죠? 그럼 이빨이 남겨지면 그 다음 궁금한 건
어떤 채로 이렇게 된 거라. 자, 그러면 live란 동사는 능동태일 때 몇 형식? 5형식. 그다음 수동이 되면 2형식. 그래서 이런 채로 남겨지면이니까 if left untreated 이런 식으로 pp형이 2번 나오게 되죠. 됐어요. 자, 그러면 치료되지 않자 남겨지면 the bacterial infection 했고 bacteria까지 날았는데 bacterial이라고 애를 붙여서 형용사를 만드는지는 몰랐죠. bacterial 이렇게 연습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감염이란 중요 명사가 infection. 네, 잘 알아야 될 말인데 infection에 in 있잖아요. in.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감염이라는 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표면에 붙는 거예요? 아니라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영어로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영어로는 뭔가 이유가 뭔지 전 뚜렷이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영어의 스타일은 감염이 되려면 일단 접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이 맞긴 맞죠. 일단 접촉을 해야지 안에 들어가든지 말든지 할 거잖아요. 그리고 감염이라는 거 하긴 그것도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감염이 안으로 주사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감염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감염이라는 건 다 표면이 썩다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표면이죠. 그래서 infection의 in은 on으로 느껴집니다. 되게 영어의 사고방식이 되게 스텝 바이 스텝이거든요. 훅 들어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표면을 거쳐서 들어간다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네요. 자, infection의 in은 on에서 온 거고 could spread to the gum 해서 그 박테리아 감염이 gum으로 퍼질 수 있다 이랬잖아요. 이 gum이 잇몸. gum하고 좀 비슷하죠? 스펠링은 같고요. 그렇잖아요. 잇몸 대신 거기다 붙여본 적이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nd even lead to blood poisoning 해가지고 blood poisoning이라는 병이 있는데 이게 폐혈증이래요. 이게 폐혈증. 이거 폐가 부패하다 할 때 폐짠가 보다. 상처 등을 통해 박테리아가 혈액에 침투해 염증을 일으키는 병이고 갑작스러운 고열, 오한, 구토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되게 무섭더라고요. 블러드 포이즈닝이라는 게. 자, 그럼 그런 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빨리 이제 발치, 리무브를 해야 되네요. 자, 그럼 단어 가져오셔서 대표 표현 보겠습니다. 충치가 영어로 a tooth decay 이렇게 되고 decompose에 여러분 이해하기 되게 어려운 예문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해보죠. The joke says that 이게 농담인데요. Old composers never die 해서 composer가 뭐예요? 작곡가죠. 그런데 늙은 작곡가가 결코 죽지 않는데요. 그러면은 베토벤이나 이런 사람들 많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They just decompose. 그들은 그저 decompose 할 뿐이래요. 그럼 decompose가 무슨 뜻이에요? 부패하다도 되고 작곡을 안 한다라는 말도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차피 구성한 사람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그 die라는 말로 하지 말고 decompose 한다고 얘기를 하자. But actually both are true. 사실은 죽기도 하고 decompose 하기도 한다. 그리고 끝까지도 decompose의 뜻은 두 가지인 거예요. 부패하다라는 뜻도 있고 작곡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도 있고. 자,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영어에서는 막 너무 재밌어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힘들어. 이해하기 어렵다. 이라고 있는데 뭐를 재밌어 하냐면 그 compose라는 단어의 두 가지 뜻을 살려가지고 이런 면으로 쓰고 저런 면으로 쓰고 하는 것은 막 와 너무 재밌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내려와서 바로 밑에 썩다 멸망하다라는 동사 perish가 있는데요. 표제어예요. 나중에 표제어로 공부할 거니까 지금 연습해두고 그 다음에 wither는 표제어는 아닌데 알아두시면 참 좋아요. 이거 뭐 식물이 시들 때 꽃이나 또는 야채나 이런 거 시들 때 다 쓰는 말이에요. wither. wither를 보면 되게 물기가 없어 보이네요. 단어가. 삐쩍 말랐잖아요. 잘 보세요. O라든지 U라든지 뭐 A 이렇게 통통한 그런 게 없고 삐쩍 말라 보이죠? 자, 예문 읽을게요. 소리 내면 The flowers withered from lack of water. The flowers withered from lack of water. 물이 없으니까 wither 이렇게 삐쩍 말랐구나. 자, 그 다음에 악화시키다의 두 번째 줄 collapse 표제어고요.
그다음에 fall into pieces라는 말은 되게 좋은 단어죠. 그러니까 뭐 좋은 표현이죠. 조각조각 다 흩어지니까 decompose를 이제 하나하나 풀어서 쓴 것일 뿐이고. 동그라미 3번 넘어가서요. cavity 알아야 될 말인데 여러분 아마 동굴 아시죠? cave 이빨이 썩으면 동굴이 생기죠? 그쵸? 작은 동굴이 이빨에 생기죠? 이빨이 썩으면 작은 동굴이 이빨에 생겨요. 예, 캐버트라고 할 만하네요. 그 다음에, 두 줄 내려와 보면 decline이라는 말이 있어요. 표제요. 엄청 중요한 단어고, 그때 표제어로 잘 보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CAY가 CID로 바뀌어서 CID 동그라미 fall, 떨어지다라고 자꾸 적으면서 연습할 거예요. 사고라는 거는 툭 떨어진 일이죠. 자, 발음. accident. 그 다음에 사건은 내 안에 갖고 있다가 떨어뜨린 일이죠. 살인사건 뭐 이런 거. 내가 갖고 있다가 떨어뜨렸잖아요. 자, 소리 내시면 incident. accident는 하다가 툭 떨어진 거고 incident는 내 안에 의도하고 있다가 떨어뜨린 거고 주의해야 되는 건 incidence는 사고 발생률. 하루 몇 건 일어나는가 하는 그거. 그 다음에 casualty. 자, 소리가 casualty. 이거 되게 많이 쓴다는데, casual이라는 형용사가 부주의한이라고 해석해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툭 떨어지는, 그냥 뭐 심드렁한, 규칙적이지 않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떨어지다 해서. 거기서 명사 casualty는 그런데 뜻 하나, 사고 사상자. 자, 예문 읽을게요. 자, 소리 내시면, The civil war in Sri Lanka has caused thousands of civilian casualties. 해서 이제 툭툭툭툭 떨어지는 사람들이죠. 사고 때문에 쓰러진 사람들, 떨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casualties라 그러니까 되게 좀 중요한 말이 되잖아요. casual이라는 형용사의 그 가벼움에 비해. 마지막 줄에 낙엽성에 이제 가을에 나뭇잎도 막 떨어지는 건 상상이 되고 발음하시면 deciduous라는 형용사가 있다. 중간에는 coincidence 표제어입니다. 예, decadence 이런 거 참 좋은 단어인데요. 위에는 coincide 이런 동사형 아니 명사형으로 나오네요. coincidence. 그럼 이 단어는 저 위에 있는 사고 발생률이 영어로 incidence에다가 코만 붙인 거예요. 동시에 발생했다 이래가지고. 자, 뒤로 갈게요. 다음 쉬운 단어네요. 발음 depict. 좀 전부터 D로 시작했군요. 자, D가 뜻이 뭐니까? 여기서는 from이에요. 맞아요. 그쵸? 예, down이 아니라. 자, pict가 그림이고, 그림은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이것과 저것이 구분되게끔, 그래서 묘사한다는 말 depict가 된 거고, 물론 묘사 describe의 D와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 portray라는 동사는 꼭 알아야 된다. 명사형, portrait, IT. 자, 이런 portrait의 뜻이 초상화, 예, 젊은 예술가의 초상, 이럴 때, 세종대왕 영정, 이런 것도 다 portrait, 예, 너무 일반적인 말이다. 근데 이 단어들 다 depict something as something, 이렇게 중간에 전치사, as를 넣는다. portray A as B, 이렇게요. 자, as는 손가락 두 개 비슷하다, something하고 something이 비슷하다, 이러는 as잖아요. 그래서 묘사할 때는 A는 B인 것 같아, 이러면 중간에 as, regard A as B처럼. 자, 예문할게요. 읽으시면, Surrealism was an artistic movement that rebelled against depicting things in everyday life. 자, 그럼 Surrealism, S-U-R 밑줄 긋고요. 자, realism은 사실주의 혹은 현실주의. 그러면 SUR은 넘었다, super의 변형. 그러니까 Surrealism의 뜻은 초현실주의. was an artistic movement. 옛날 이제 예술 운동인데, 그것이 rebelled against 할 때 bell 동그라미의 뜻이 were. 자, 이런 거 자꾸 외우는 게 좀 분명하다. 자꾸 쓰면 외워진다. 자꾸 쓰면 외워지겠죠? 자꾸 쓰니까 외워졌죠? 예. 처음에는 그럴 것 같았어요. 안 그럴까? 이걸 학생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듣는 거죠. 예. 그럼 처음에는 bell 동그라미 were 이런 거 적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쓴다고 외워질까? 그런 생각 했어요? 어땠어요?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꾸 쓴다고 이게 외워질까 했는데 뒤에 가니까 나오면 그냥 동그라미 자기가 손이 막 해. 손이 막 동그라미 하고 손이 알아서 막 써. 예, 그렇게 됩니다. 예, 재밌게 하면은. 이게, 여러분 공부라는 게 상당히 이게, 반복이 정말 무서운 거잖아요. 피아노 치는 사람들이 악보 안 보고 막 피아노 치잖아요. 그쵸? 그러면 피아노 칠 때 머릿속으로 막 생각하고 그 다음에 못 쳐야지 이런 거 생각하게 해요? 안 하게요? 안 합니다. 예, 그냥 손가락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할 때 운전 잘하는 사람들 뭐 1단계어, 2단계어 놓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운전 많이 하고 잘하는 사람들은 근데 머리는 멍하게 딴 생각해도 운전 알아서 해요, 손이. 그러니까 머리는 멍하게 딴 생각해도 상당 부분은 머리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작은 어떤 센서들이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주 작은 센서들이 몸을 움직이는 거죠. 딴 생각을 해도 오늘 벌써 집에 왔네? 이렇게 되는 운전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저절로 이게 매일매일 하다 보면 모르는 틈에 가니까 자꾸 벨 동그라미 하고 월 이렇게 적고 하다 보면 손이 움직여요. 물론 그럴 때 이제 생각하고 처음에는 많이 그래야겠지만 자 그러면 그러니까 surrealism artist, surrealistic artist, rebelling 거기 할 차례였죠. They rebelled 다음 전치사 against. 그러니까 이제 이 protest하고 마찬가지네요. rebel이라는 동사가. against 쓰는 것도 그렇고. rebelled against, protesting against, rebel은 그냥 싫어 이러는 거고, protest는 저렇게 돼야 되잖아 이런 건 차이겠지만 이건 하여튼 문제가 있어 이건 마찬가지. 똑같이 전치사 against. depicting things in everyday life에서 일상 삶에 그런 걸 묘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 그 다음 읽으시면 소리가 surrealist artists often based their works on dreams. Because they believed the dream world to be a superior reality. 여기까지 할게요. Surrealist artist가 흔히 베이스 구조. base something on something. 그래서 그들의 작업들을 꿈에 기반을 둬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뭘 믿었냐면 여러분 believe 다음에 that 항상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자, believe A to be B. 이렇게 갈 수 있죠. 그쵸, 여러분? 자, 이 to be 있잖아요. to be 동그라미. 제가 요새 막 너무너무 신나하고 있는 게 투부정사를 둘로 나눌 수 있다는 걸 알고 정말 신나하고 있어요. 자, 투부정사가 제가 정말 설명하기 어려웠던 것을 한 칼에 딱 설명해 버리거든요. 투부정사를 model to라고 하는 것과 judgment to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이라는 거는 이렇게 해야 해. 또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려고 그래. 이러는 조동사적인 내용이 있는 그래서 미래로 내용을 넘기는 그런 to와 judgment to는 대체로 to be 이러는데 항상은 아니고 그러니까 A가 B일 거야. 라는 판단을 얘기하는 to가 구분이 돼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다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설명이 와 정말 멋지더라고요. 지금 이게 이거예요. 대절로 바꾸면요. 자, they believed that. 자, 읽어볼게요. They believed that the dream world is 시제 과거니까 the dream world was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There was a superior reality.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럼 대절로 가도 되는데 They believed the dream world to be a superior reality. 이렇게 to be로 바꿔줬죠. 그럼 이제 이게 또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도 제가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다니까요.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remember란 동사를 보면 I remember that I met him before.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해도 될까요? 아니면 I remember meeting him before 이럴까요? 아니면 I remember to meet him before 이 세 개 중에 틀리는 것. 세 번째 건 틀리죠? 투부정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이게 이제 that I should meet model 2. 투부정사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걸 기억한다라는 얘기인데 여기 before라는 말하고 충돌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제 여기 안 된다는 건 알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 둘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다는 거 내가 만났었지. 아 그게 생각나 이러기도 하고 그 사람 만났던 게 생각나 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내가 그 사람을 만났던 거 전에 만났던 게 생각나 이럴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만났던 것이 생각나고 이런 부분들을 빼고 만났던 것이 생각나 이렇게 양쪽 다 되는데 영어에서는 의미상 크게 다른 게 세세한 내용이 되게 생생하게 기억나. 만났던 내용이 생생하게 기억나면 meeting him before라고 하고
대절을 쓰면 그냥 그랬던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ng를 쓰면 지금 만나고 있는 것처럼 확 다르대요. 그러니까 believe도 마찬가지인 거죠. believe 다음에 대절을 쓰면 그냥 그렇다는 걸 믿은 거고 이건 이거다 이렇게 말을 압축함으로써 이건 이거일 거야 라고 보다 힘있게 얘기해주는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지만 결과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이 to be는 판단을 의미한다. 얘는 이것일 거야. 이런 걸 알게 되면 to 부정사가 나올 때 굉장히 modal to 아니면 주만 to로 여러분이 해석을 되게 좀 정확하게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처음 들었으니까 어디 괜찮아 나중에 두고 봅시다. 우리가 앞으로 읽을 문장마다. 자, 그러면 where부터 읽어보죠. 소리 내시면 where the mind could work without societal constraints. 그래서 constraint는 표제어고요. 중간에 끈이라고 하는 명사 string이 들어가 있어서 사회적인 억압 없이 그 사고는 계속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the themes of surreal paintings에서 초현실주의 그림들의 주제들은 were bizarre contrasts of events only possible in dreams. 그래서 bizarre라고 하는 굉장히 많이 쓰는 형용사는 괴상한 대조들 사건들의 이런 것들은 꿈에서만 가능한 그런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surrealism이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보내세요.